와우. 달슨의 라이브. 새벽의 축구 전문가 패너님과 함께합니다. 지난 라운드 결과 볼까요? 네. 야, 또 비겼네요. 또 비겼다뇨. 아니 간만에 비긴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이긴 게 이 느낌은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11연승 하다가 한번 비긴 느낌이에요. 또 그렇게. 제가 이긴 적이 지금 이제 한 달 된 것 같거든요. 자, 이건 그래서 17라운드에 쭉 보니까 네. 야, 저희 심하신 분들 많네. 준이 형도 그렇고 심하네. 정순 우리 여신님도 저렇게. 끝나셨네. 이제 다 틀렸어. 우리도 패너님하고 저하고 3개씩. 4개 맞히신 분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 윤준만 기자.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 3개 정도, 2개. 네. 야, 저기 심하신 분들이 있어. 심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제가 무승부를 맞췄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승부 맞추면 이거는 곱하기 2개 해줘야 됩니다. 예. 무승부 진짜 저도 어렵다. 이제 인천 맞히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인천과 수원이 있잖아요. 네. 요새 수원. 수원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누적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권. 아직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는 50m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패너님? 저는 하나 올라갔으니까. 어디? 한 단계. 이제 라운드 이제 워낙 쳐져 있으니까 반타작만 해도 하나 올라가네. 원래 강등권에서 한 2번 이기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죠. 야, 저기 밑에 저기 한 10명은 좀 해야 되겠다. 너무하네요, 진짜. 자, 상주와 인천. 인천이 일단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상주는 오늘이죠? 네. 네, 오늘 저녁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시점으로 보자면 이제 하루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27일. 네. 뭐 가장 핵심적인 선수였던 강상우가 전역하고 이찬동 선수도 이제 핵심적인 전력이었고 이제 진성 선수까지 이제 핵심적인 전력이었고 네. 다 이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상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요 선수들이 이제 전역을 하니까 강상우 빠지는 거 크다. 그렇죠. 네. 또 저 한석종 선수가 빠지는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드필더 너무 잘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저 선수들이 이제 없을 때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요게 이제 고민이었고 그래서 좀 변화했던 모습이 일단 저 왼쪽 그림처럼 뭐 352 같은 네. 포메이션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펩태환 감독님. 조나미스타 네. 그런 이제 전술이 있잖아요. 이제 네네. 이탈리아에 네. 이제 그런 느낌의 전술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전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일단 저 좌우 윙백 중에 한 윙백을 이제 윙어처럼 사용을 하고 거기 이제 강지훈 선수였죠 지난 경기에서는. 네. 그래서 강지훈 선수가 공격 상황이 되면 윙어처럼 쭉 올라가고 대신 그 강지훈 선수 옆에 있는 선수 저 고명석 선수는 중앙 수비수도 보지만 이제 올라가주면 측면 수비수를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격 상황에서 포백이 되는. 그리고 저 투톱에 있는 한쪽 반대편 측면에 있는 저 송승민 선수는 원래 측면 자원이니까 네. 톱에 있지만 공격 상황이 되면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럴 때 강준이 저렇게 오버랩 들어가는데 안태현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밸런스 잡아줄 때 저 안태현 선수를 디펜시브 풀백이라고 하는 전술적 용어로 부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 상주가 전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롭게. 반면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즌 초반에 인천이 좀 팬분들에게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3백을 사용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수비만 하다 끝나느냐. 일단은 뭐 초반엔 그래도 막 무승부 가다가 그다음부터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감독도 바뀌고 하면서 네. 포백으로 다시 돌아왔었죠. 잠깐. 네. 그런데 인천이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2연승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3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시즌 초반과는 좀 달라진 점이 네. 일단은 좀 더 앞선에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3백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요. 그렇죠. 3백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쓰면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선수가 저 중앙 미드필더의 지현학이나 송시우를 언제든지 공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수비 상황에서는 미드필더 라인을 유지해 주다가 공격 상황이 되면 쭉 빠르게 올라가시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길라르가 사실 원래 측면 공격수나 뭐 공격형 미드필더에 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조금 아길라르가 수비적인 좀 가담을 많이 해주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니까 네. 인천의 수비가 조금씩 불안해질 때가 있었는데 네. 아예 그냥 아길라르를 무고사와 투톱을 배치하면서
너는 그냥 공격해라. 어. 뭐 이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길라르의 좀 수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역습 상황에서는 지현학과 송시우가 좀 빠르게 뛰어나가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제가 1시간 전에 지금 K리그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지현학이 스프린트 횟수가 31번이었어요. 지난 라운드. 한 경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손흥민도 많이 할 때 한 경기에서 뭐 19개, 20개 하는데. 그쵸. 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지난 라운드 압도적인 1등이었고 또 지난 라운드 K리그 전체 팀 중에서 2등이 또 무고사예요. 와. 그만큼 지금 인천이 전방에서 엄청나게 뛰어주고 있는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겁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우승조! 네. 자, 좋습니다. 수원과 부산. 네. 수원 어떻게 합니까? 수원 심각하죠,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11위인데 네. 꼴찌가 12위 아닙니까? 근데 승점 차도 얼마 안 나요. 3점 차니까 지난 경기 또 인천한테 아니 졌으니까. 수원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쨌든 부산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승범 선수가 부상이잖아요.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제 뭐 한 달 정도 아직 못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메워줄 것이냐가 가장 큰 지난 경기 키포인트였고 그런데 이제 주승진 감독 대행이 염기훈 선수를 이제 왼쪽 이제 측면이 아니라 오른쪽 그 고승범 선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했던 방법이 아니었나. 어색하지. 그렇죠. 박상혁 선수가 저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서 뛰는 게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기훈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한 것 같은데 저 염기훈 선수가 사실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또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워낙 자연스러운데 네. 이제 염기훈 선수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패턴밖에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위치에서는. 염기훈은 오른발은 진짜 남의 발이거든요. 진짜 남의 발. 맞아요. 네. 자, 부산 어떨까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조금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사실 저 이정엽 선수 밑에 권혁규 선수를 배치해서 조금 재미를 봤었잖아요. 시즌 중반부터.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권혁규 선수가 이제 저기 배치되는 걸 이제 모든 팀들이 알고 또 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권혁규 선수도 이제 조금씩 흐름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시즌 초반으로 좀 돌아가서 저 이규성과 호물로를 전진 배치하는 포메이션으로 다시 지난 경기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수원과 부산이 만났을 때 일단 부산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호물로와 이규성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뭐 박상혁 선수나 뭐 사실 염기훈 선수나 그 이제 호물로와 이규성의 뒷공간으로 좀 잘 대치될 때 그렇죠. 잘 움직여줘서 공격 상황에서 그 이제 부산의 좀 약해진 중원 라인을 좀 공략해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원과 부산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부산. 네. 이번 주말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울산과 서울 뭐 지금 감독 교체된 다음에 진짜 올라오고 있고 울산은 단독 선두이고 여기는 특히나 이청용과 기성용의 맞대결 될까? 기성용 선수가 드디어 이제 복귀전 치를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좀 소식이 있나요? 기성용?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래서 사실 서울이 최근에 이제 잘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면서 전방에서는 강하게 압박해주고 수비로 내려올 땐 수비로 빠르게 내려와서 또 수비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동량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용국 사이드에 놓기도 하고 정한민 막 놓고 맞습니다. 어린 선수 놓고 막 윤주대 놓고 그래가지고 막 눌러버리고 김진야 빠른 선수 놓고. 근데 이게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계속 되니까 조금씩 이제 체력적으로 계속 고점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또 많이 덥고 여기서 더워. 맞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는 사실 조금 그 플레이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어떻게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어떤 포지션은 좀 나올 것인가, 어떤 이제 마음가짐으로 나올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 평소처럼 이제 전방에서 좀 강하게 압박하는 최근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울산을 강하게 압박한다면 그때 이제 울산은 탈압박에 워낙 능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뭐 윤빛가람, 신진호, 이청용 이런 선수들이 또 많고 거기다가 이제 빠른 선수들, 뒷공간을 또 파줄 선수들, 김태환, 뭐 홍철, 김인성 이런 선수들 또 많으니까 이제 서울이 압박했을 때 울산이 좀 어떻게 탈압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서울이 그 뒷공간을 어떻게 좀 커버해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좀 포인트일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서울이 평소처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아예 울산이 좀 내려가 있을 때 그쵸? 공격력을 대비해서 좀 내려갔을 때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벌려야죠 측면으로. 울산이 어떻게 좀 공략할 것인가 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울산이 김태환, 홍철 이 좌우 이가
공격력이 아주 강한 이제 풀백들을 활용해서 김태환, 홍철 없어도 저 박주호도 있고 서령호도 있고요. 여기는 아무나 나와도 이겨요.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뭐 서울이 좀 수비라인을 내려갔을 때는 저 빠른 풀백들이 좀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오히려 또 서울이 최근에 잘 됐던 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엄청 빠르게 나간 거잖아요. 젊은 선수들 특히 이제 뭐 김진야가 이제 좀 수비적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김태환과 뭐 홍철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저 뒷공간 그 뒷공간을 좀 서울이 어떻게 공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이 이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울산과 그러면 서울 갑니다. 하나, 둘, 셋. 울산! 자, 포항과 성남. 이 경기도 일단 야, 포항은 반전이 조금 필요한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예, 어떨까요? 일단 포항은 근데 팔로세비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완전 핵심적인 선수였잖아요. 근데 팔로세비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포항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 그렇죠. 팔로세비치가 없을 때 이제 또 복귀해서 선발로 복귀하기 전까지 5승 2무 1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팔로세비치가 다시 선발로 복귀를 하면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을 때 최근에 1무 2패입니다. 그만큼 이제 팔로세비치의 좀 영향력도 줄어들었고 포항의 조금 경기력도 좀 많이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일류첸코, 팔라시오스, 송민규 이런 선수들이 거의 매 경기 계속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일류첸코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 포항이 치렀던 경기 모든 경기 선발로 나와서 단 한 경기 이제 서울전에서 80분에 교체된 거 그거 한 번 빼고는 모두 풀타임이거든요. 저 일류첸코나 뭐 송민규나 뭐 오른쪽에 있는 이광혁이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팔로세비치가 뭐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저 선수들이 좀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뭐 사실 팔로세비치의 패스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성남이 최근에 이제 강팀들을 만났을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과정이 워낙 매끄럽고 하면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전형이긴 하지만 뭐 유인수 이태희가 공격상 쭉 올라가지고 뭐 나상호 박태준 미드필더 있다가 쭉 올라가주면서 뭐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되는 저런 포지션을 만들면서 강팀들을 만났을 때 뭐 전북, 울산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성남이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게 사실은 성남의 이제 실점과 득점 기록을 좀 보면 실점 기록은 이제 3등이거든요. 그런데 골을 너무 못 넣어. 그렇죠. 득점은 11입니다. 그럼 거의 사실상 최하위네. 그렇죠. 최하위죠 거의. 자, 그럼 바로 가죠. 포항과 성남. 하나, 둘, 셋. 포항. 너무 많이 겹쳐. 전북과 강원. 이것도 재밌겠다. 예. 강원의 특유의 이제 병수볼에 대한 좀 약점들이 조금씩 이제 분석이 되고 하면서 이제 뭐 신강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측면을 공략하면 된다. 네네. 뭐 이런 패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병수 감독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아예 그냥 3백을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3-4-3 변칙적인 게 아니라 3-4-3 전형으로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저 좌우 측면에 있는 김경중 그리고 신강훈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는 거의 측면 공격수처럼 쭉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 조재환 선수가 측면 공격수 자리에 3톱에 한 자리에 있다가 공격 상황이 되면 오히려 중앙 저 김경중 선수 뒤에 좀 위치해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조지훈이 이렇게 미드필드에 있다가 내려가지고 상대 공격을 가면 두 선수가 올라가니까 조지훈은 좀 밑으로 내려와서 그쵸? 밸런스를 잡아준다. 그리고 조재환 선수는 또 공격수에 있다가 김경준 선수가 올라가는 그 뒷공간을 조금 움직여주고 그리고 고멸 선수는 내려와주고 김승대가 또 올라가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전형들이죠. 네네.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른쪽 같은 전형이 나오거든요. 오른쪽. 그렇죠. 근데 저 전형이 딱 보기만 해도 이제 뭐 우리가 뭐 크리프의 뭐 전형 3-3-3-1 뭐 이런 전형들 있잖아요. 그 전형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신강훈과 김경중 선수가 쭉쭉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저 측면 공간이 아직도 그래도 조금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 평소에는 4백을 사용할 때 좌우 측면 이제 수비수들이 좀 중앙으로 가거나 올라가니까 측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3백으로 되니까 좀 좌우 측면에 있는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 공간을 좀 커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3백 3명이 있는데 그쵸.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3백은 요 세 선수를 다 센터백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올라가면 이 두 정도 윙백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사이드 풀백 선수들이 약간 벌려주면서 풀백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자리에 뭐 신세계 같은 선수들은 풀백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네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전북과 강원. 자, 하나, 둘, 셋. 전북! 너무 똑같네요 또. 한 경기만 달려야 지금 한 경기만. 대구와 광주. 이번 라운드의 저희 마지막 네. 경기입니다. 근데 대구가 사실은 좀 화력, 공격력이 좀 강한 팀으로 조금 이미지가 돼 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세 경기 무득점입니다. 네, 공격에 좀 많은 문제가 좀 생겼고 그 가장 큰 뭐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뭐 저 김대원 선수가 빠른 공격으로 나갔을 때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김대원 선수의 조금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사실 저 세징야에게 너무 집중된 좀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대구도 그 부분을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징야가 지난 인천전에서 보면 금방 고쳐질까 근데? 그렇진 않겠지만 키패스가 8개였거든요. 많이 했네.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한 경기에서 8개 그쵸. 키패스면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키패스의 뭐 정의가 슈팅하기 전 마지막 패스잖아요. 세징야가 이제 공격수들한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을 8번이나 만들어줬다는 뜻인데 그걸 이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대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만큼 또 세징야에게 너무 집중되면서 저 이제 다른 선수들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징야에게 좀 더 세징야만 막으면 되겠다 이런 또 방식이 되면서 세징야가 너무 많은 견제를 받고 그래서 오히려 세징야의 공격력도 조금 반감되는 축구 혼자 하냐 이거잖아. 그렇죠. 워낙 근데 너무 영향력이 큰 선수니까 광주는 이번 경기에 여름 선수가 또 못 나오죠. 여름 진짜 좋은 선수인데. 그쵸. 근데 지난 경기에서 광주가 여름이 없어서 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팬분들이 여름이 없는데 경기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두현석 선수가 여름 선수 대신 들어왔는데 이제 확실히 여름 선수와 두현석 선수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네. 여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좀 팀 플레이어. 그쵸. 여름은 이제 두현석 선수가 저 이제 여름 선수를 대체했을 때는 직접 오히려 침투. 그렇습니다.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패스를 보내주는 걸 받아서 이제 처리하던가 아니면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저 뛰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역할까지 하고 하면서 저 오히려 조금은 더 이제 전통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대구 광주도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광주! 대구! 갈렸어.